네, 인천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인천고 2학기 중간고사 고등수학 상하 기출분석 에듀픽 학원 네,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느냐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가을옷, 겨울옷 이렇게 꺼내 입고 됐는데 여러분들 시험 성적에는 훈풍이 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크게 해가지고 보면은 일단 중간고사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에서 명제까지가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선다형은 19문당. 그래서 3.9점부터 5.8점까지. 서술형은 한 문항만 나왔어요. 8점. 인천고가 영어도 그렇고 영어는 이번에 서술형이 아예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을 조금 줄이고 선다형을 조금 많이 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대가 조금씩 다 올라갔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전체 평균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평균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총평을 보면은 인천고등학교 2학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는 전반적으로 고난이도 문항이 다수 있어가지고 시험 기간 내에 풀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라는 게 총평입니다. 그래서 개념만을 묻는 문제, 시중 문제집에는 문제가 거의 없다. 그래서 항상 대비해야 한다라는 분은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들, 이런 포인트, 그러니까 학교 내신을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내신 포인트를 알고 공부를 하느냐, 모르고 공부하느냐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 성적을 등급을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알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원의 방정식 부분에서는 주관식, 객관식 6문제, 주관식 8점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원의 방정식은 원래 어렵고요. 그죠? 원래 어렵기도 한데 난이도 자체도 조금 올랐기 때문에 주관식 문제를 제대로 풀었으면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량. 그러니까 앞에 객관식이 문제가 아니라 주관식에서 이제 점수를 조금 많이 가르는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형의 이동분은 원래도 쉽기도 하고 네 문제 가 되었는데 난이도는 중상 정도. 집합과 명제 부분은 9문제 출제됐는데 쉽게 풀리는 간단한 개념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 개념 문제는 많이 풀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 위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도 두세 문제 같은 경우는 쉽게 해결을 가능했으나 나머지 문제 같은 경우는 다소 풀이 과정이 복잡한 문제가 풀이제가 되었다. 그래서 밑에 우리가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도형 문제 해결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처럼 도형의 비중이 높은 시험에는 고득점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시중교재에 나오는 일반적인 문제보다 최고 난이도의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시중 교재에 나오는 일반적인 문제보다는 최고 난이도의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었다. 잘 들으세요. 원래 인천고는 변별력 문제 1품 블랙라벨 시스템, 그러니까 3단계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플 시너지, EBS 올림푸스 고난도, 센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그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섞여서 출제가 되었으면서 또 킬러 문항,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상위권을 제한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술형을 풀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겠다.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모의고사 기출문제 4점짜리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개념, 기본, 유형, 실력이 이제 마플 시너지, EBS 올림푸스 고난도, 센 시단대가 이제 실력이잖아요. 그 뒤에 기출문제, 요 기출문제까지 완벽하게 하셔야지 고득점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급을 가르는 주요 문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풀이까지 이제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집합에 관련돼서 문제가 나온 부분인데 요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나누는 것들은 자주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특히나 그 다음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명제, 절대부등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같이 부등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활용한다면은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에 뭐 이렇게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훨씬 더 쉽게 방정식으로도 구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원 같은 경우는 원의 방정식 활용, 교육청 모의고사의 기출문항입니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채점을 하는 친구가 전체 100%의 10%밖에 안 되고요. 이 시험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친구가 전체의 2%밖에 안 된다라고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합니다.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제가 주어지는 것만 해도 2% 안에 두는 거고요. 그거를 본인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확인해 본다면은 1% 안에 들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다음 명제. 좀 증명이 이렇게 길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아까 위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증명에 관한 문제가 다른 시중 문제집에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명제의 난이도 높은 증명 문항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이 학생들에게는 경험하지 못했을 부분이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절대부등식 산수기하 평균의 최대값 구하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출제 예상이 이미 되어 있던 문항이었죠. 그래서 직전 대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전날에 요거랑 똑같은 문제, 거의 뭐 유사한 문제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고요. 다음 원의 방정식 활용인데 올림푸스 2018년 교재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교재에서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시험 전날에 학생들하고 같이 풀어봤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로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 좌표평면 위에서 방정식 절대값 x-2의 제곱과 절대값 y-2의 제곱이 16을 나타내. 이거 원의 방정식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것의 도형의 이동까지 만든 내용입니다. 그쵸? 도형의 이동까지 만들어냈으니까 특히나 삼각비와 결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풀이하고 답을 서술하시오 라고 나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서술형 중에서도 이제 부분 점수로 아이들의 등급을 나누겠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2차 방정식 등이 혼합된 고난도 문항이 나온 거고요. 마플 시너지하고 이제 변경된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내용이고요. 풀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총평을 말씀드린다면은 인천고등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고난이도로 해서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신 거를 볼 수 있고요.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성적이 오히려 더 떨어졌거나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시험 대비를 준비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